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6일 오후 3시 29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주로 경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 안보에서 위태롭다 하는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 안보를 요약을 하면은 탈미, 친중, 반일, 통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또는 한미동맹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활동을 하고 중국에는 굴욕적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 반대가 심하고 그리고 북한과는 통하는데 이게 북한이 갑이고 한국이 을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은 고립을 자초하는 외교다. 그리고 국익을 자해하는 외교다. 이게 더 심각하게 진행되면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외교다. 안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빅딜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공동의 목표일 뿐 아니라 주변 사강과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 이 정부에서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북한의 비핵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완전한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다. 미국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럼 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서 마치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에서도 핵을 없애고 북한의 핵도 같이 없앤다 하는 이 양비론적으로 나갑니까? 한국에서 핵을 없앤다는 말은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핵우산을 없앤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한미동맹 해체라는 말이 그 의미로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완전한 비핵화라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북한이 비핵화는 우리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만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공허합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한 거 보면 너무나 관념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뭐가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한마디 언급으로 정책적 함의를 보는 것은 무리다. 한미 간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익이 일치한다. 그럴까요? 이익이 일치할까요?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단단하게 굳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탈미해가지고 미국과 잡은 손을 놓치고 지금 김정은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이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입니까? 강화시키는 것입니까? 또 강 장관은 저와 폼페이오 장관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공통의 목표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1월 7일에 예정되었던 북미 고위급 대화가 2달 연기된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두 국가에선 협상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있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명철이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북 고위급 협상을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북미 고위급 대화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이 북미라고 하면 됩니까? 미북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은 외교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반국가단체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정통성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명령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유엔 총회에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만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건국되었으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을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앞에 놓는 북미라고 하면 안 되죠. 북미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문재인 정권은 소위 민족공조를 해가지고 반미공조로 나가려고 한다.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북한과 손잡고 미국, 일본에 대항하려고 한다는 해석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빌미를 제공합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죠. 미북. 남북 간의 비핵화 개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개념은 1992년 남북 공동 비핵화 선언에 충분히 담겨 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92년 이야기하면 안 되죠. 4.27 선언에 담겨 있어야 되죠. 그런데 4.27 선언에 북한 비핵화란 말 없습니다. 문맥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2018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그 어디에 북한의 비핵화가 있느냐 이겁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놓고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놓고는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거의 다 나열되어 있고, 4.27 선언 일주일 전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다. 앞으로는 핵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 라고 한 그 논리의 틀을 그냥 4.27 판문점 선언에 다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4.27 선언에 들어가 있는 비핵화는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데, 강경화 장관은 계속 그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우기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다. 내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오지 않고 비핵화는 북한이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끝이니까. 지금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미세먼지 협의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의해야 되는 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여기 또 북미가 나오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책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까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뒤흔들지 않을까요? 김정은이가, 더구나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때는 핵무기를 들고 오는 것 아닙니까? 핵무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군포로 6만 명 돌려주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도움이 됩니까?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으면 한미동맹이 와야 되는데, 강경화 장관은 남의 집 사정을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경호 장관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관념적이고 해서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원론 구체성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국과의 협력과 병행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신경 쓰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정도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과연 제3세계,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북한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잖아요. 김정은이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데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환영을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국제사회를 설득해가지고 제재를 이 경우에 면제받기 위한 것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대선 강연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가지고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언급을 했는데 오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좀 바꿨습니다. 현금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의 부분이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보면은 대량 현금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금 대신에 뭐 물자를 준다고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피해가면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외교부 장관이 뒤집고 있는 겁니다. 뒤집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네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성공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재개할 경우에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 조치라든지 자산 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측의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풀이하고 있다. 아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연설이 이게 외국어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또 해설을 해줘야 됩니까? 얼마나 말을 애매모호하게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통역을 해줘야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말을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개성공단 재개한다는 말은 김정은의 재개 의지를 환영한다는 말은 우리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 조치, 자산 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의지가 있다.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걸로 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회담 재개에 관해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겠다. 그래서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붙여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 여름에 중단된 것은 북한군이 관광관 박광자 여사를 등뒤에서 사살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진상규명하고 사죄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조건을 우리가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런 조건 없이 재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북한이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가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달러가 들어가서 그 달러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것도 조건이죠. 즉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 또는 개성공단으로부터 들어가는 돈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면 안 되고 모두 다 북한 주민들 생활에 쓰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붙인 조건을 김정은이가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상황을 다 잊어버렸는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김정은이가 조건을 안 붙이겠다고 하니까 환영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한 집의 주인이 강도가 배상해 주겠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강도가 우리 무조건 대화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 가족 주인이 환영합니다. 무조건 대화합시다. 그러니 제가 경찰서에 가서 우리 강도님을 수배하지 않도록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강경화 장관이 다시 수습을 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좋은 말은 다 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의 올해 외교 전망, 안보 전망은 참 어둡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뭡니까? 우리가 북한 농당 정권과 사생결단의 지금 투쟁을 하는데 한국이 그런 투쟁력이 유지되도록 아니 투쟁력이 강화되도록 외교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즉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미국, 일본, 유럽 때로는 중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을 압도적으로 제압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국가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외교를 해야 되는데 강경화 장관의 외교는 탈미, 친중, 반일, 통북이었습니다. 국익 자해 외교였고 고립 자초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 위기 인식이 있지 않고 이 위기 의식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라는 고민이 보이지 않고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말, 외교부 장관 말, 국방부 장관 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나라는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정부의 말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면은 위기 때 그 정부의 협조, 정부의 명령, 정부가 가자고 하는 길을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해버립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문명을 파괴하고 다 장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강경화 장관은 다음부터 절대 북미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북미란 말을 쓰는 순간부터 한국 외교는 거꾸로 가는 외교가 될 것입니다. 국익 자해 외교가 될 것입니다. 고립 자초 외교가 될 것입니다.